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 재미있는 사격 이야기 5편 조준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준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걸 다루냐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동하지 않은 고정된 물체를 쏘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조준해서 쏘는 이런 게 몸에 근본적으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 치고 총을 쏘는 사람은 없거든요. 총을 주면은 총을 다 잘 다루고 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된 물체를 쏘는 거와 움직이는 물체를 쏘는 거와의 그 굉장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준법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시간 들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준법만 해도 한 3시간, 4시간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끊어서 이렇게 그런 요청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짧게 해달라. 너무 강의 길이가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아니 무슨 이렇게 거창한 그 제목을 한국에서는 지금 2가지의 전쟁 중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죠. 글씨를 내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아주 어수선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얼마 전에.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ASF라는 게 있어요. ASF.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데 제가 왜 이걸 적었냐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의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정말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큰애도 독일 나가 있는데, 뭐 외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면 진짜 이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 방역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마스크 한 장에 뭐 우리는 마스크 어쨌든 수량이 모자라도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마스크 하나 구하는데 한 10,000원씩 주고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그나마도 못 산대요. 그리고 이제 병이 걸려서 제대로 치료받기도 힘들고. 근데 우리는 외국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제대로 된 나라구나라는 어떤 자부심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뉴스에 묻혀가지고 지금 이 ASF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혀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데, 이 ASF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게 관련된 어떤 그 사격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조준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요 며칠 전에 그 전 국무총리였던 분이 그 토론회, 이제 상대방과 그 국회의원 그 토론회 하면서 했던 발언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듣고서 제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2달여 만에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돼지열병을 이제 이분이 언급하셨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멧돼지라는 멧돼지가 굉장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만약에 멧돼지를 우리가 엽사들이 포획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마 등산 가서 멧돼지한테 받쳐 죽었다는 뉴스가 수시로 뜰 거예요. 굉장히 이 멧돼지가 새끼날 때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멧돼지, 저도 전에 제가 활 들고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돼지한테 한번 3번 받쳐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암놈이라 그렇지 순놈한테 받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 멧돼지의 개체수를 지금은 이제 그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 뭐 이런 그 맹수들이 없기 때문에, 표범이나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인위적인 어떤 그
사냥을 통해서 수렵을 통해서 이걸 개체수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개체수 조절을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영상 보면은 헬리콥터 타고서 막 이동하면서 막 멧돼지를 막 쏘고 오면 야 저런 식으로 잡으면 다 씨발리겠다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못 줄여요. 근데 유일하게 멧돼지를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조절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역사분들이 그만큼 뛰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이 ASF가 이제 그 중국에 들어왔죠. ASF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이게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돼지고기 값이 금값이 되고 했는데 이 중국에서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남아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와요. 북한으로.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게 넘어오는 단계가 뭐냐면 뭐가 넘어오냐면 멧돼지들이 이 ASF 저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남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국무총리분 전에 국무총리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펜스를 치고서 이제 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북 이남 그러니까 경북이 아니지 참 경기도 북부 위쪽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걸 하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 수렵인들한테 포상금을 줘요. 포상금을 지급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멧돼지를 이제 이 수렵인들이 포획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ASF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수렵인들이 이걸 막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뉴스가 안 되죠. 근데 잠깐 관련 기사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수렵인들이 계속 이걸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기 수렵인들이 정말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의사들 그리고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그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 코로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전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수렵인들도 지금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싸움에 진행 중에 있다. 이거 이제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많이 퍼날려서 많이 홍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렵인들도 우리 국가 방역의 한 축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 인구는 많지 않아요. 수렵인들 해봐야 전국에 3만 명? 요 정도예요. 실제 사냥하는 분들은 옆장 끊어서 하는 분들 한 15,000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수렵인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우리 국가의 긍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국가 방역과의 싸움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자랑도 하고 좀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자, 이 멧돼지를 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멧돼지를 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멧돼지를 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의외로 무슨 질문을 많이 하냐면 도망가는 돼지는 딱 쏘면 잘 맞는데 서 있는 돼지를 야간 사냥 같은 거 나가서 아니면 목 쓰다가 이렇게 돼지가 서 있는 게 오는데 돼지를 쏘면 안 맞는 거예요, 돼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의외로 굉장히 쉬운 건데도 멧돼지 조준을 어떻게 해서 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라이플이 허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엽총만 써요. 엽총은 뭐야? 산탄총이에요, 산탄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멧돼지를 잡으라고 시켜놓고 슬럭탄. 슬럭은 이제 단발, 외탄이죠, 외탄. 엽탄 중에서 외탄을 이걸 또 법으로 금지시켜놨어요.
이 참 이것도 희한하죠. 이것도 이게 정부에 있는 분들은 이거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슬럭탄도 불법으로 또 못 쓰게 또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엽사분들, 수료민들이 이제 멧돼지를 지금 효과적으로 계속 그 남아하는 걸 억제해서 지금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엽총으로 이 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엽총에는 뭐가 없냐면 가늠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엽총을 보면은 엽총은 총열 위에 레일만 있어요. 레일만 이렇게 있고 끝에 이제 그 포인트 하나 딱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가만히 있는 돼지 고정된 물체를 쏴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좀 꼭 다뤄야 될 그럴 내용이라 제가 요 문제만 오늘 다루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 엽총, 그 자동 엽총, 그 이렇게 눈에서 총열을 봤을 때의 모습을 찍어봤어요. 제가 2개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 자, 2개의 사진을 보셨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자, 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눈의 위치.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총을 조준하듯이 총열하고 눈하고 일자로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멧돼지를 보는지, 아니면 총열이 이렇게 훤히 보이게, 여기 좀 전에 보신 2번째 사진이죠. 첫 번째, 이게 1번이죠. 첫 번째 1번 이렇게 조준하는, 2번 눈을 약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조준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정된 물체 쏠 때 굉장히 어려워진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눈 밑에다가 이게 총열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눈 밑에 이거를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대고서 이게 총열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쏴야 될 물체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조준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준하고서 이렇게 쏴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게 바로 엽총 조준법이에요. 고정된 물체 쏠 때. 이동사격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게 총열이다 생각하고 내가 물체를 봐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시계를 쏜다,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쏜다, 이거.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내가 눈으로는 보지만, 이 방향이 지금 일로 간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쏘면은, 이게 뭐예요? 나는 이 총열과 이거를 맞추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엽총은 기본적으로 상탄이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엽총의 레일이 이렇게 2번 사진처럼 쭉 올라와서 보이게. 그러니까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인 상태에서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쏘는 거예요. 물체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이게 해서 물체를 이렇게 놓고 쏘시면 무조건 핫하네요, 다. 이게 보여야 돼, 레일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그 슬럭탄 그 불법이 아니었을 때 제가 이런 테스트 해봤거든요. 50m 거리에서 깡통을 놓고 쏴보면 이 눈대중 사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총열하고 물체하고 이렇게 고나 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딱 걸어서 저 물체를 정확히 보고 총열 방향 그쪽으로 맞춰서 쏘면 맞거든요. 그래서 엽총에 기본적으로 멧돼지를 쏠 때 어떤 형태로 쏴야 되냐면 1번 사진처럼 총하고 눈하고 총열하고 완전히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서 쏘면 안 돼요. 그럼 다 타네요. 우리 야간 사냥 나가서 아니면 목 쓰면서 정지해 있는 돼지 쐈는데 안 맞은 건 다 이렇게 쏘신 거예요. 어떻게 쏘냐? 2번째 사진처럼 레일이
이렇게 훤히 다 보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일 방향을 보고, 자, 물체가 있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여기에서, 자, 요 손가락이 총력이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서 방아쇠 당기면서 들어가겠네? 하는, 요런 얘기. 약간 눈대중으로 쏘는 형태의 조종을 해야 돼요. 눈대중. 눈대중으로 쏘듯이, 요런 형태의 조준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움직이는 물체를 쏠 때 이렇게 조준이 되거든요. 근데 서 있는 물체를 쏠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조준 안 하고, 군대에서 배우듯이, 가는 자도 없는데, 가는 자 조준하듯이 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영상 보면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옆총에다가 조준기를 다는 분들 있어요. 뭐 도트 사이트도 달고 막 하는데,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요거 연습하셔요. 그냥 이렇게. 자, 손을 내 볼에다 딱 붙이세요. 이렇게. 자, 붙이고, 이게 총열이다 생각하고, 자, 물체 이렇게 조준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말고. 자, 딱 하면서, 내가 이거 안 봐도 조준이 되거든요. 아, 여기서 쏘면은 저게 맞겠구나. 아니면 내가 저거를 쏠 때, 눈으로 저거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 지금 쏘면 방아쇠 당기면 들어가겠다라는 이 조준이 되거든요. 요런 조준법. 물체가 중심이 되는 조준법을 평상시에 이렇게 연습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야간 사냥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간에 정지되어 있는 돼지 쏠 때 절대 실수 안 해요.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제가 정지된 돼지를 쏴서 안 맞히는 분들은 전부 다 요 1번처럼 자, 옆총 총열하고 눈하고 그대로 수평으로 놓고 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핫한이에요, 핫한. 그래서 제가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조금 조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그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요즘 이렇게 굉장히 나라가 좀 뒤숭숭하고 어렵지만, 또 우리 수렵인들도 요즘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